네, 다음은 최근에 스타트업 중에 중국에 진출을 꾀하고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최근에 중국이 과학 강국으로 이제 거듭나면서 중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에서의 지식재산권 어떻게 우리가 관리해야 되고 분쟁에 대응해야 할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중국 지식재산권 몇 년 전만 해도요. 중국 출원 잘 안 하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중국 하면 어떤 이미지였죠? 짝퉁, 그죠? 모방, 그죠? 지식재산권 침해하더라도 벌할 수 없는 나라. 굉장히 인식이 낮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중국보다는 일본, 중국보다는 유럽에 출원을 하려고 하셨었죠. 그런데 지금 최근에 현황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중국은요, 지금 현재 지식재산권 분야에 출원 중에 세계 1위입니다. 아주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죠. 중국 특허 출원량이 전 세계 40%나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2014년 기준입니다. 상표 출원도요, 전 연속 14년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상표 총량의 30% 이상이 중국 상표에 쏠려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중국 내 상표 출원 증가율이 18.2%로 굉장히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원, 특허, 상표 이런 출원들이 막 증가하면서 중국 내의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도 굉장히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허 분쟁의 경우에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16.3%에 달하고 있고요. 상표 분쟁의 경우에는 연평균 증가율이 무려 37.4%로 굉장히 급증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마치 지식재산권의 전쟁터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이렇게 중국이 출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전히 국내 기업들은 중국 출원이 굉장히 좀 많이 안 되고 있는 저조한 실정입니다. 한국 기업 중에 중국에 지재권 가진 업체는 13% 정도밖에 안 되고요. 왜 이렇게 안 되나? 이렇게 물어보면 중국에는 출원해봤자 보호받기 어려워. 우리가 거기서 분쟁을 해봤자 외국인한테 유리하게 판단해 주겠어? 중국인, 내국인 위주로 주로 손을 들어주겠지 라고 하는 선입견 때문에 더 중국 진출을 꺼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외국인, 중국인 승소율을 살펴보시면 외국인은 한 75% 승소하고요. 중국인은 한 63% 승소율 측면에서는 외국인이 그렇게 뒤지는 상황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특허권, 상표권 이런 확보가 반드시 오히려 필요한 상황입니다. 중국 내에서 이제 상표권 관련된 분쟁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유명한 상표들, 해외에 알려지기 시작한 상표, 굉장히 중국에 선점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해외에서 타인에게 선점 나온 상표 한 1000여 개, 그 다음에 피해 기업 한 600개, 국내에서 조사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에 있는 브로커들은요, 우리나라 브랜드가 이제 중국에 진출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듣게 되면 바로 유사한 상표, 동일한 상표 혹은 상호를 중국에 먼저 출원해서 선점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중국 현재의 브로커들도 기업화, 전략화돼서 굉장히 고가의 협상 금액을 요구하거나 협상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IT뿐만이 아니라 화장품, 식품, 의류, 다양한 전산업 분야에 걸쳐서 상표 선점 활동을 하고 있고요. 상호라고 하더라도 상표에 저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는 회사라고 한다면 본인의 상호도 중국에 좀 출원해서 확보해 놓을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실제 상표권 분쟁 사례를 좀 살펴보시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아이패드 상표를 중국에서 확보하지 못했죠. 여기 이제 선점 프로뷰 테크놀로지 대만 기업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상표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이패드라는 상표권을 가지고 있어서 이거를 굉장히 큰 금액이죠. 6천만 달러를 지급하고 이걸 사용하게 됐다라고 하는 케이스가 있었고요. 미국 기업 테슬라라고 하는 것은요. 테슬라라고 하는 회사는 중국이 이제 테슬라를 상대로 2,394위안
한국 돈으로는 한 43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이제 합의로 종결됐던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위에도 중국의 상표 출원 현황을 보시면 심지어 국내에 한글로 되어 있는 상표도 중국인들이 미리 선점한 이런 도용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내 상표권 확보는 아주 이제 필수적인 그런 경우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상표 출원 시에 유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 무역금은 굉장히 큰데요. 상표 확보가 굉장히 낮습니다. 물건을 팔기 전에, 수출하기 전에 상표 확보부터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중국 사람들은 중문 네이밍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국인들에게 친숙한 중국에 특화된 중문 네이밍이 반드시 필요할 거고요. 적극적인 상표 보호 필요합니다. 그냥 냅두지 말고요. 도용당한 상표를 어떻게 찾을 건지에 대한 다양한 활동, 이의 신청이라던가 무효 심판이라던가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셔야 되고요. 상표권을 갖고 계시는 경우에는 모조품, 침해품에 대한 행정 단속들 반드시 진행을 해서 보호를 받으셔야 됩니다. 최근에 중국 상표법이 계속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던가 악의적 무단 사용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더 강화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중국 상표권 반드시 확보하고 그걸 보호해야 될 필요가 더 생기고 있습니다. 중국의 제도 중에 좀 유념해서 보아야 될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중국에서는요, 실용신안 디자인이 무심사 등록 제도입니다. 그래서 해외의 주요 기업들은 최근에 이제 실용신안에 오히려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에 출원하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특허지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무심사로 바로 등록될 수 있는 실용신안이 존재하기 때문에 최근에 해외 기업들은 무심사 제도를 이용한 실용신안 출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실용신안이 등록된 이후에 무효시키기는 훨씬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실용신안은 특허보다 진보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상대적으로 많이 낮거든요. 그래서 이걸 무효시키기는 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진출하시는 경우에 PCT를 가지고 중국에 특허 출원할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은 실용신안 제도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에서 침해 대응 방안 조금 더 자세히 보시자면 이제 행정구제, 그다음에 사법구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행정구제 같은 경우에는 공사행정관리국 같은 데 통해서 이제 부정경쟁 행위라든가 침해 행위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사법구제 같은 경우에는 사급 법원으로 구성이 되고 2심 중심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법원을 1심 법원으로 선택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